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힐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너지 뱀파이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이란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너그럽고 친절한 초민감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민감한 사람은 이들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죠. 초민감자인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니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서는 긍정성과 활력을 얻지만 다른 관계에서는 기운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확신과 내면의 평화를 빨아먹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직장이나 집은 물론이고 일상의 모든 장소에서 에너지 뱀파이어는 당신의 신체적, 감정적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로운 유형이 있는데 당신에게 결함이 있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들죠. 뱀파이어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 곁에서 늘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어떤 뱀파이어들은 우리를 몰아세우고 헐뜯으며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어머, 오늘 진짜 피곤하고 늙어 보인다 라든지 넌 너무 예민해 라며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벼랑간 내가 잘못된 인간으로 느껴지죠. 이 책에서 소개하는 필수 행동 중 하나는 당신 주위의 에너지 뱀파이어를 알아보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전략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관계의 질이 굉장히 크게 향상될 뿐더러 그들에게 길을 빼앗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내가 만난 사람이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피곤해서 자러 가고 싶다. 갑자기 기분이 지독하게 나빠졌다. 몸이 아프다. 남에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다. 기운을 내려고 설탕이나 탄수화물을 찾고 있다. 자신에게 의구심이 들고 자아 비판을 하게 된다. 불안하고 화가 나거나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부정적인 기분이 든다. 매우 수치스러우며 조종당하거나 비난받는 기분이다. 때로는 당신이 특정한 유형의 에너지 뱀파이어만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치유해야 할 공통의 감정 문제가 있는 경우죠. 이는 건강하지 않은 상처 메이트 관계로 서로에게 해를 입히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두 사람이 이 관계에서 기묘한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잘 알고 익숙한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로운 사람에게 집착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그렇게 당신은 고통스러운 사이클에 갇혀버립니다. 예를 들어 자존감이 낮은 초민감자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끌리고 상대방은 자신이 업신여길 수 있는 초민감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처 메이트가 영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의 7가지 유형. 1. 나르시스트.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통틀어서 초민감자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유형이 나르시스트입니다. 약간의 자기 도취성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죠. 나르시시스트는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중요시하며 과도한 권리를 요구하죠. 자신이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칭찬을 원합니다. 극도로 직관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 직관력을 이용해 남을 조정하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이들이 초민감자에게 특히 해로운 건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반기를 들면 차갑게 돌변해서 응징하죠. 사랑 표현을 하지 않거나 며칠 혹은 몇 주씩 침묵 요법을 쓰는 겁니다. 초민감자는 나르시시스트의 표적입니다. 왜냐고요? 민감하고 친절하며 순진하다 못해 잘 속는 데다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방어막이 없어서 빨아먹기 좋으니까요. 초민감자는 나르시시스트에게 공감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바탕으로 기능하고 세상을 인식하니까요.
동정심이 강한 초민감자는 남들도 그러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에게 사랑을 주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 하는 우를 범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방법은 안 통합니다. 심장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나르시시스트와 교제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방어 전략,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 나르시시스트의 정서 능력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당신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당신이 민감성을 존중해줄 거라는 기대를 버려라. 나르시시스트와 사랑에 빠지지 말라. 나르시시스트인 상사와 일하는 상황을 피하라. 나르시시스트의 자존심을 어루만져줘라. 가능하면 모든 연락을 끊어라. 연결줄 자르는 상상하기. 명예로운 종교를 맞이하기. 두 번째, 분노 중독자. 이런 유형의 뱀파이어는 갈등 상황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며 조종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소리를 지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초민감자는 고함을 못 견디죠. 누군가가 곁에서 큰 소리를 내면 실제로 몸이 아파져 옵니다. 또한 분노 중독자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형편없이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넌 아내로서 최악이야 라든지 이제 너한테 아무런 매력을 못 느껴. 같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를 끔찍한 소리를 내뱉죠. 이런 험한 말은 초민감자의 연약한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분노 중독자는 초민감자의 확신과 자존감을 깔아뭉개서 정신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분노 중독자와 선을 그을 때는 배출과 떠넘김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배출은 분노를 표현하는 건전한 방법으로 초민감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넘김 같은 해로운 방법은 초민감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죠.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신이 화가 난 상황을 당신에게 설명하고 싶어 한다면 먼저 이렇게 말해달라고 말하세요. 나 부탁이 하나 있어. 어떤 일 때문에 생긴 감정을 배출하고 싶어. 지금 해도 될까? 이런 식으로 초민감자에게 미리 주의를 주면 기습 공격을 당할 일이 없죠. 그럼 당신은 지금 당장 그 문제에 관해 들을지 조금 더 중심을 잡고 마음의 준비를 한 후에 들을지 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분노를 푸는 대화에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표현할 때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때 모두 유용합니다. 배출과 떠넘김의 차이를 알기. 배출. 건강한 느낌이며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배출을 할 때는 다음을 지키세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한다. 같은 요점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는다. 비난하지 않는다. 피해자 모두에 빠지지 않는다. 자신이 책임이 있는 부분을 인정한다. 어떤 해결책이든 받아들인다. 떠넘김. 해로운 느낌이며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떠넘기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쏟아내 듣는 사람을 괴롭힌다. 같은 요점을 반복한다. 남을 탓한다. 피해자인 척한다. 자신이 책임질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방어 전략. 분노 중독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 당신이 자기 말을 믿는다는 걸 분노 중독자에게 알게 하라. 나도 널 돕고 싶지만 내가 계속 이런 상태면 내 얘기를 들어주기가 힘들어 라고 말합니다. 소리 지르지 않게 규칙을 만들어라. 최소한 당신 앞에서는 소리를 못 지르게 하세요. 침착함을 유지하라. 욱하는 마음에 같이 소리 지르지 마세요. 흥분했다면 잠시 멈춰라. 직접 말하는 걸 자제하고 문자나 이메일, 전화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하라. 자신이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열린 창이라고 상상하라.
분노 중독자가 고함을 멈추지 않으면 자리를 피하든지 상대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한다. 세 번째, 피해자. 자신이 불쌍한 피해자라는 사고방식을 지닌 에너지 뱀파이어는 세상이 날 버렸다는 태도로 초민감자의 진을 뺍니다. 이들은 인생의 문제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을 언제나 남의 탓으로 돌리죠. 그러면 초민감자는 동정심 많은 돌보미가 되어 피해자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합니다. 당연히 기진맥진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피해자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도 또 다른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방어 전략.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 동정심을 표하되 명확한 선을 그어라. 3분 통화 기법을 활용하라. 용건을 짧게 들어본 후 난 내 편이지만 똑같은 얘기를 자꾸 늘어놓으면 오래 들어줄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 미소를 지으며 그만이라고 말하라. 바디랭귀지로 제한을 가하라. 네 번째, 드라마 퀸, 킹. 이러한 유형은 끊임없이 극단적인 사건을 만들어내 민감한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초민감자가 처리하기에 과도한 정보와 자극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들의 연기는 우리를 고갈시킵니다. 극적인 상황은 마약과도 같아서 거기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독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세요. 방어 전략. 드라마 퀸이나 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 말라. 심호흡을 하라. 드라마 퀸이나 킹이 연기를 시작하면 심호흡을 하고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친절하지만 확고한 경계선을 그어라. 다섯 번째, 지배관과 비평가.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는 남이 요구하지도 않는 조언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당신이 궁금해하든 말든 자기 주장을 펼치죠.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상대방을 지배하려 들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또는 당신이 잘못하는 일들을 시시콜콜 따지고 혹평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초민감자일수록 이들의 지적에 마음이 크게 상합니다. 그래서 비난받은 기분이 되고 우울해지며 지쳐버리죠. 하지만 그런 건 책임감 없는 주장이며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방어 전략. 지배관과 비평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 자신감을 가지되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라. 지배관이나 비평가 앞에서 무능하다는 기분이 든다면 내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치유에 집중하라. 여섯 번째, 수다쟁이. 수다쟁이는 끊임없는 언어폭력으로 초민감자의 생명력을 앗아갑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신경이 거슬리고 민감성이 훼손되어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당신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사를 늘어놓으며 끼어들 틈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가까이 다가와 사적인 공간을 침범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몇 걸음 물러서면 상대는 몇 걸음 더 다가오죠. 도무지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초민감자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다 보니 고질적인 수다쟁이를 너무 오래 참아주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진맥진해지죠. 방어 전략. 수다쟁이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 수다쟁이는 무언의 신호를 줘도 못 알아듣는다. 요령껏 행동하라. 대화에 나서라. 농담을 활용하라. 일곱 번째, 수동 공격적인 사람. 수동 공격적인 사람은 웃으면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사탕발림으로 적개심을 가리죠. 하지만 쾌활한 겉모습 이면에 분노가 도사린 것을 직관적으로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를 질질 끌거나 간편하게 잊어버리고 나서 약속을 못 지킨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진실해 보여도 사실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유형이죠.
게다가 나르시시즘과 수동 공격 성향을 동시에 지닌 사람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2배로 위험합니다. 방어 전략, 수동 공격적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 수동 공격적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직감에 의문을 품지 마라. 이 유형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런 행동을 다시 하면 상대방에게 항의하라. 한 번에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라. 그래야 수동 공격적인 사람이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당신의 일을 도와주겠다면서 계속 말만 한다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말투로 지키지 못할 약속이면 하지 말아줘 하고 말한다. 정확한 대답을 못 들었다면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부탁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7가지 유형의 에너지 뱀파이어를 만날 때마다 위에서 가르쳐 드린 전략으로 대처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아닌 당신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당신에게 힘을 주는 사람과 힘을 빼앗는 사람의 목록을 만드세요. 직장과 집, 친척, 친구, 주변 관계 등에서 카테고리를 나누어 작성해도 됩니다. 당신의 기운을 빼놓는 사람과는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가족처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어떤 전략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대처할지를 정하세요. 감정을 빨아먹는 뱀파이어들과 경계를 그으면 민감성을 보호하면서 행복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초민감자인 당신의 목표는 에너지 뱀파이어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최대한의 행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장에서 배운 전략들을 덧붙여 자신만의 정서적 치유 행위를 계속해 나가세요.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자신이 발산하는 것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 못한 부정적인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그것을 끌어당기고 흡수하죠. 어떤 사람의 에너지에는 극도로 민감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분노, 불안을 치유하면 남의 감정을 떠맡는 일이 줄어듭니다. 저는 초민감자로서 저 자신의 정서적 치유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짓눌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점차 나아지면서 진정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감정과 사람이 영적인 스승 혹은 훌륭한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덕분에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뿐 아니라 경계선을 긋고 우리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법도 익힐 수 있죠. 물론 해로운 관계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을 만났다면 최선을 다해 자신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미운 부분을 용서해서 더 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초민감자 선언. 나는 나를 탈진시키는 사람들 틈에서 내 에너지를 지킬 것이다. 나는 건전한 경계선을 그을 것이다. 나는 올바른 타이밍에 싫어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나갈 것이다. 어떤 관계가 나 자신을 성장시킬지 직감이 가르쳐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